우리가 매일 쓰는 이 글자가 사실은 왕의 목숨을 건 반역이자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드신 위대한 유산으로만 기억할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단순히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왜 그가 그토록 위험천만한 길을 택해야만 했는지, 어떤 치열한 갈등과 숨겨진 의지가 그 거대한 창조 뒤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글 창제의 진짜 드라마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평범한 문자를 넘어선 한 왕의 고독한 결단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빚어낸 역사의 순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절, 백성들의 삶은 고단함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모든 것이 한자 중심으로 돌아갔죠. 법률은 물론 행정 문서, 심지어 일상적인 소통마저도 한자를 알아야만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아는 백성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다수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글자 한 줄 읽어보지 못하는 문맹으로 살아가야 했죠. 상상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사정을 글로 적어 올릴 수 없고 관아의 공고문조차 읽지 못해 법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으려. 힘없는 농부는 영문도 모른 채 불합리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백성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했던 암울한 현실이었죠. 이러한 현실은 사회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법은 존재했지만 백성들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행정은 복잡한 한자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관리들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 줄, 나라의 중요한 정책 하나도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된 겁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한 젊은 왕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세종대왕이었죠. 그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창밖을 응시하며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애민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이 바로 소통의 부재, 즉 글자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자라는 거대한 벽이 백성들의 입과 귀를 막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훈계를 하거나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직시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거대한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한 어쩌면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요. 백성들을 향한 그의 깊은 사랑과 책임감은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게 할 만큼 강렬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세종대왕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자의 창제라는 미증 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 위대한 뜻이 순조롭게 펼쳐질 리 만무했죠. 오히려 조정 안팎에서는 거대한 파열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지식인들에게는 한자만이 유일한 문자의 격식이었고 그 외에 다른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중화문명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유교적 명분을 훼손하는 불경한 시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종의 결단이 단순히 글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수천 년 이어져 온 문명 질서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특히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리며 세종의 뜻을 꺾으려 했죠. 그들은 우리나라는 기자 이래로 중국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제 와서 글자를 새로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와 같음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자 중심의 문명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학문적 자부심을 지키려는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조정은 한순간의 거대한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최만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왕의 실책을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상소문은 마치 불길처럼 조정 대신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세종은 이 모든 반대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고독했을 겁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신하들이 오히려 왕의 가장 깊은 뜻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반대는 단순한 이견 표출을 넘어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만리 등 반대파 신하들을 불러 직접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세종은 내가 운서를 아느냐? 사성칠음을 아느냐? 고 물으며 한자로는 표기할 수 없는 우리말의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문자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자의 한계와 새로운 문자의 당위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왕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는 또한 내가 너희를 억지로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라며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애민 정신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세종은 단순히 왕의 권위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적 논리와 더불어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근거로 삼아 반대파의 논리를 하나하나 논파해 나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아무리 거센 파도에도 굳건히 서 있는 모습 같았죠. 이 모든 격렬한 논쟁과 반대 속에서도 세종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훈민정음 반포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치열했던 순간들이 과연 어떠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세종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반포를 향한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죠. 특히 훈민정음이 세상에 공개될 날이 가까워지자 그동안 수면 아래 잠재해 있던 지배층의 거대한 저항이 마치 거친 해일처럼 왕을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저항의 최전선에는 당시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던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대부들과 함께 세종의 독자적인 문자 창제 계획을 맹렬히 비난하며 역사에 기록될 가장 격렬한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우리 조선은 예로부터 명나라를 섬기며 중화의 문명 질서를 따르는 소중화 국가입니다. 그런데 독자적인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유교적 명분과 대의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는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자 수천 년 이어져 온 문명의 가치를 내팽개치는 위험천만한 시도입니다. 그들은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명적 배신이자 사회 혼란을 야기할 미증유의 사건이라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권위를 지탱하던 한자 체계를 흔드는 것은 곧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반대 상소는 단순히 글 몇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정치적 행위였죠. 조정은 찬반 논쟁으로 연일 들끓었고 세종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홀로 감내해야 했습니다. 마치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외딴 섬에 홀로 서서 거대한 폭풍우에 맞서는 굳건한 등대처럼 그는 깊은 고독과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왕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던 시대에 수많은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반대하는 상황은 세종에게 큰 부담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백성을 향한 세종의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파의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훈민정음 창제의 진정한 목적과 그 실용적 가치를 역설했습니다. 내 백성이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으니 어찌 왕으로서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는가? 이 새로운 글자는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아가 나라의 기틀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해안이 담겨 있었죠. 그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리와 실용적인 필요성을 들어 반대파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최만리 선생을 비롯한 반대파 학사들은 결국 세종의 단호한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그들의 끈질긴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 반포를 강행하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왕의 권위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진정한 애민 정신,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통찰력으로 모든 반대와 위협을 뚫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를 세상에 내놓은 것이죠. 이는 한 국가의 문명사를 완전히 뒤바꿀 목숨을 건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조정대신들 앞에 훈민정음 반포 교서를 들고 선 세종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의 눈빛에는 고독했지만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념과 마침내 위대한 염원을 이룬 자의 비장한 감격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던 이들에게 가장 밝은 등불을 내미는 성자처럼 그는 그렇게 역사 앞에 굳건히 섰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순히 문자를 넘어 한 왕의 목숨을 건 용기와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빚어낸 위대한 결실이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소중한 글자가 이토록 치열한 대결 속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마침내 세상에 반포된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모든 이에게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배층의 반발은 여전했고 오랜 세월 한자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글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마치 가뭄 끝에 단비가 스며들듯 백성들의 삶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몰라 관청의 공고문 하나 읽지 못해 답답해하던 농부들, 억울한 사연을 글로 써내려 가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던 서민들, 이들에게 한글은 그야말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자 오랜 갈증을 해소해줄 시원한 샘물과도 같았을 겁니다. 이제 백성들은 어렵게 배운 한글로 가족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직접 쓰고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세상의 이치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이나 행정문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도 훨씬 수월해졌죠. 그전까지는 소수의 지식인만이 독점했던 지식과 정보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백성들의 삶은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풍요로워지고 주체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글자를 하나 더 얻은 것을 넘어 조선이라는 국가의 문화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글은 점차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담아내는 강력한 그릇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소설과 시가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고 필사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문학 세계가 꽃피기 시작했죠. 이는 언어의 독립을 넘어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성견 지명과 백성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찬란한 문화와 소통의 자유는 결코 존재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해안과 따뜻한 마음이 빚어낸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도시의 화려한 간판부터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미디어 콘텐츠까지 한글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체계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등재되어 그 가치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약 600년 전 한왕이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반대와 위험을 무릅쓰고 내린 고독하면서도 용기 있는 결단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아니나 기득권층의 반발에 굴하지 않고 오직 공동체 전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꺼이 감행하는 용기임을 온몸으로 보여준 역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이 한글이 사실은 한왕의 목숨을 건 신념과 수많은 갈등, 그리고 끈질긴 노력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소통의 벽과 변화에 대한 저항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창제의 정신, 즉 백성을 사랑하고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이 분명하죠. 이처럼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대한 결정 뒤에는 언제나 숨겨진 이야기와 치열한 싸움이 존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에서 어떤 인물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